방과 후 코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보조 인력으로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군인데요. 최근 경남의 방과 후 코디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봉사직으로 분류돼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방과 후 코디가 자원봉사자입니다. 입시 코디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쌩님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사실 생소하긴 해요. 방과 코디라는 이런 직군이 있네요. 네, 애 초등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방과 후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예.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정규 수업만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일찍 오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맞벌이 하는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맡길 수도 있고 해서 학교 방과 후 수업을 듣는데 이 방과 후 수업이 이제 그 시수도 많아지고 과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그걸 보직을 맡아서 해오셨는데 이 업무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따로 이 업무를 관리하는 직군으로 이제 방과 후 코디라는 직군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취지로 학부모님 중에서 이게 한 분을 뽑아가지고 전담을 하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정식의 채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은 단순히 봉사활동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 한 3만 원 정도의 봉사비를 주는 거고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이 이제 방과 후 코디들의 처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방과 후 코디 분들이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학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건 애들한테 책 읽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하면 그 방과 후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를 내고 강사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학생들 출결 정리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하고 나중에 엄청 많겠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수업 평가하는 것까지 그거 전부 다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봉사직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예. 봉사로 가능한 일인가? 봉사를 하고 말 돈을 주질 말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교육청에서는 절대 채용은 아니고 봉사직으로 위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시간이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이런 걸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과 후 코디가 학교 비정규직의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난감하네요, 난감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게 방송 나가는 녹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꾸 이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요. 그게 이제 노동자들을 동반자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만들고 교육청에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면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제가 채용계약서하고 매뉴얼을 보니까 방과 후 코디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한테 그 서류를 받는데 서류가 참 이게 중견기업 채용 서류 비슷해요. 지원서, 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전산 관련 자격증. 봉사하기 너무 힘드네요. 예, 이건 봉사자가 아주 중견기업의 간부를 채용하는 그런 서류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실제는. 그런데 20가지 넘게끔 업무를 보여하면서 하루에 2시간 반만 해라, 15시간만 해라, 그 안에 다 해라 이런 거고 계약서 쓰지 마라 이런 거 위촉장 줄게 이렇게 하고 4대보험 적용 안 시키고 근로기준법 적용 안 시키려고 제가 보기에는 꽁수를 그동안은 써왔던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벌써 2012년부터 13년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7년, 8년씩 됐단 말입니다. 예. 지금요. 근로자가 아닌 자로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공문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학교 현장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교감 선생님이 사인이 들어가는 방과 후 코디 활동 일지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다 하는데 딱 위에 교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업무를 지휘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 일지의 내용에 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15시간 넘는 일하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노동자 아니죠. 개인 사업자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가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만 순위가 앞선이거든요. 이분은 전업주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돌봄 교실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작 그분의 자녀는 예. 그래서 상당히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합니다 지금. 이거 교육청 안 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 방과 코드는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정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좀 이제 부작용이 좀 덜 발생했을 건데 이 당시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도래했고 각 나라마다 경제 위기가 차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좀 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개하고자 그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뭐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방과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 이제 그 예산 지원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이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방과 코드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고. 그쵸.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관련된 소송도 계속해서 잇따라 제기된 게 사실이고요. 뭐 지금은 조금 그나마 좀 뭐 한편으로 나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현재쯤 보면 부산 교육청이라든지 강주 교육청은 그 방과 코디를 봉사직이 아닌 근로직직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은 아직 이제 봉사직으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과 후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지위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이분들 학교나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아니거든요. 점점 그 외주 그다음에 학교랑 계약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쉽게 말해서 외부 인력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이 코디라는 분도 학교에서는 우리 고용 관계 아니다. 교육청도 우리랑 직접 계약관 있는 사람 아니다. 단순히 봉사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수업 과정에서 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수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금 떠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은 채용에 대해서 근로자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처우도 점점 열악해지는 거예요. 2013년 이전에는 주 20시간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고 한 달에 하루 정도 휴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시키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하루 3만 원 정도 이제 나가면서 한 달 다 일해봤자 60만 원인데 이것도 뭐 공휴일 있고 하면 6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일일 휴가 이것도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 하루에 3만 원 주는 것도 급여 명목이 아닙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이거는 교통비입니다. 급식비입니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만 흘렀을 뿐인데 처우만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직접적으로 고용해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뭐 학부모가 아니시라면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니시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길래 방과 후 수업이 어떤 규모로 움직이는 거길래 한 학교당 한 명이면 뭐 일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유일하게 초등학생 학부모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한 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방과 후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학원에 가는 일부 아이들 빼고는 최소한 4시, 5시 정도까지는 학교에 남겨두기 위해서 상당히 50% 이상, 한 70% 이상 이용을 하고요. 전교생에. 네, 그리고 오히려 방과 후 교실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거를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이걸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전부 다 하신다. 학교에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초등학교에. 근데 그 선생님을 관리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정실 따로 있잖아요. 행정실 그렇죠. 따로 있고 교장 선생님이 따로 있고 교장 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방과 후 수업에서만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 딱 한 명 유일하다는 거죠. 봉사시는 네, 봉사지. 그 업무 양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상당하다라고 알 수가 예. 있는 학생 거죠. 수가 3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명. 한 명이. 근데 그 전교생 한 50에서 70%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고 심지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이렇다. 지금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이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동안 뭐 참아왔던 부당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공고가 달고 있거든요. 꼭 바쁠 때는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저희 아이를 쇼까지 채우면서 밤 9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이 방과 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니고 1년 내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거든요. 강사들 출퇴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난 후에 방과 교실 문단속 최종 점검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 3시간 20분인데 저희가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속이 터지고 15시간 미만으로 묶어놓은 교육청이 무슨 생각을 하지 않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출근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내용을 적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적지 말라고 하고 맞다고 동그라미 표시만 하라고 했고 시간도 적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15시간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한 만큼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약서를 썼었어요. 전담 보조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여기를 보면은 이때는 4대 보험도 학교에 따라서 줄 수가 있는 그런 근로자였거든요. 정확하게 이 자원봉사주의란 데에서 설명 갖다부터 설명이 일단 없이 훨씬 더 좋아졌다. 시간도 줄었는데 그대로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매년 채용 공고가 나고 매년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매년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일을 원활하니까 매년 지금 제일 좋게서 지금 벌써 횟수로 7년째, 지금 8년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한국의 학교에 어떤 연도는 5명 정도가 면접 보러 오고요. 근데 매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류 접수도 제가 받고요. 프로필을 정리해서 담당 선생님께 드리는 것도 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면접 준비해서 차 준비하는 것들랑 업무랑 업무까지 다 제가 안내도 합니다. 그분들 제가 제 면접자가 마지막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분들 안내, 네, 그분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월 말일자에 급여를 다 받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가 이틀인가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제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이랬더니 거기 계시는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왜 급여냐고. 왜 급여 아니라고. 급여 아닌데 왜 급여라고 하냐. 봉사료라고.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참 차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말로 인해서 노동의 가치를 정말 인정을 안 했으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저희는 봉사가 아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정말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엄마는 저 비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조차도 아니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엄마가 일을 하니까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하고 밥도 뭐 끼니도 걸어가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재계약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 가서 불만을 토로해봐라.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 잘릴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하는 거죠. 너무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해왔는데 이건 저희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직으로 묶어두었으니까 일단 근로자를 인정해달라는 게 제일 포인트죠. 방과 후에 저희가 말 그대로 보탬이 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정을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바람이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방과 후 코디가 한 3,100명 정도 이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봉사직이나 계약직.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간제나 뭐 계약직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봉사직이란 걸 과연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지도 참 저는 의문인데, 근데 이 일 자체가 이미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시던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교원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가 있어서 결국 그 업무를 떼가지고 하나의 직군으로 만든 건데, 선생님이 할 때는 일이고 떼서 만들고 나서 이게 봉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봉사라는 게 저분들 막상 일을 하시는 분은 나는 봉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봉사하는 거야, 일하는 게 아니야라고 한다고 그게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이 직군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없는 직군이거든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 또 업무의 양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직군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는 게 좀 씁쓸하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이잖아요. 약자를 보호해라고 가르쳐야 될 곳이 이제 학교인데, 그리고 또 차별이 아닌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야 될 곳이 이제 학교인데, 맞아요. 지금 이런과는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니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공공기관 중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경남을 보면 이제 2018년도 기준인데 전체 교직원 수가 이제 13,271명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규직 직원이 4,468명이고요. 비정규직 직원이 8,803명입니다.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비정규직 직원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6명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비정규직 교직원들하고 정규직 교직원들 간에 이제 임금 격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연차가 거듭되면 될수록 그 폭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여금이라든지 명절 휴가비 같은 뭐 이런 주요 수당들도 차별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전체 회식이라든지 뭐 스승의 날 행사 때 이분들은 거의 배제되고 이제 행사가 진행된다 하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종사를 하고 있어도 뭐 이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안 붙는다고 해요. 뭐 그런 게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이 좀 따뜻한 자본주의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분들 보살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천한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제 이 방과후 이 코디 이분들이 각 학교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대부분이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잘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옆에 누구나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할 건데 의논할 대상도 없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교육부에서 하던 일을 중단을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부가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나 도의회의 교육위원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재정교육부에 보면은 도움이 되는 도시 중에서 일정량 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출로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전출로 해줄 때는 교육당국과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용처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전출을 해줄 때라도 그런 돈을 가지고라도 이 코드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이 네. 좀 부대의견을 달아가지고 교육위에서 예산 심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방과 코디 노동자들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3월 5일부터 처우 개선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교육청이 정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2020년부터 방과 행정실무사로 일단 채용을 하고,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동자 조합으로 다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환 시기나 방법부터는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박종훈 교육감과 이제 교육청이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1월 2일 날 상을 받으셨잖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수한 역할을 했다 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런 노동자들이 방과후 코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차량 도우미라든가 또 안전지킴이 몇 개 직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과후 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라는 얘기가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직원의 구분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교원하고 행정직원 이렇게 두 종류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근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직군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각종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과후 코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로 해결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경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남은 조례가 있긴 있는데 이 조례 그 이제 별표 안에 이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은 그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 직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영국 우리 이쪽 창원의 의원님이시죠. 여영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이 이제 초중등 교육법을 고치자. 여기에 직군에 교육 공무 직원이라는 요 직군 하나 추가하자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뭐 통과는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교육 공무 직원을 추가를 하는 문제가 입법이 그렇게 쉽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계시는 이제 정규직 이미 정규직인 분들의 약간 이제 저항감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남도에서라도 좀 조례로라도 이거를 뭐 적용받을 수 있게 한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새학기를 앞둔 지금 이 2월이요. 방과후 코디의 채용이 다시 결정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게 더 망설여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 이제는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띤 감시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